팔개를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팔개 방위와 팔개 가족을 배웠잖아요. 요 두 개를 조합해서 주역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선생님, 그건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인물하고 이 방위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서남 방향에 해당이 되잖아요. 요 땅을 의미하는 곤이 어머니였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에 활용하는지 이 역학 풍수 전문가 김민철 교수님의 동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별 풍수 조언 요 동영상 잠깐 볼게요. 자, 동영상은 잘 보셨나요? 자, 이 팔개 방위를 어떻게 인테리어에 활용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집을 보러 가다 보면 그 부동산에서 이 집 저 집 막 보여주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벽면이 기울어진 그런 집들이 간혹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다락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조권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비스듬하게 깎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남 방향의 벽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이 동남 쪽의 기운이 깨졌겠죠. 그래서 그 동남 방향의 기운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손괴를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을 좀 보완시켜 주니까요. 만약에 북쪽 벽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북쪽에 해당되는 감개를 여기다가 걸어두는 거죠. 자, 만약에 욕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거실이나 좀 안방 같이 중요한 곳은 반듯하게 이제 설계를 할 텐데 좀 자주도 가지 않고 요런 좁은 공간 요런 게 이제 욕실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에 이 인테리어를 할 때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 좁은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반듯하지 못한 벽면이 있다. 그 방향이 서쪽이다라고 한다면 서쪽에 해당되는 태괴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기운을 좀 보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동북 쪽이 이렇게 꺾어져서 반듯하지 못한 면이 나온다면 동북에 해당하는 간개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기운을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자, 특히나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 좁아지는 요 벽면이 서남 쪽에 해당된다면 곤개를 걸 테고, 만약에 동쪽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진개를 걸어서 해당되는 그 방향의 궤를 걸어서 기운을 좀 보강을 해주면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주역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법 좀 쉽죠. 네. 요거를 방금은 이제 그 궤를 만들어서 거는 걸로 소개를 했는데요. 뭐 십자수를 그 궤 모양으로 내가 떠 가지고 놓으셔도 되고 뭐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궤의 구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태극기에 건곤, 감, 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극기에 나왔던 건곤, 감리 외에도 8궤니까 4개가 더 있거든요. 태, 진, 손, 간 이렇게 4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역 궤를 만들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우고 왔던 그 궤, 8궤를 조합을 해서 궤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8개씩 궤가 위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88, 64. 그래서 64개의 궤가 주역에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8궤는요. 작게 만들어진 궤라는 의미로 소성궤라고 부르고요. 그 소성궤를 위아래로 겹쳐서 또 만들어지는 게 바로 대성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효를 아래서부터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는데요. 하나, 둘, 세 개가 쌓이면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궤, 하궤가 생기고요. 그 위에 또 하나, 둘, 세 개의 효가 모여지면 위에 만들어지는 궤, 상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괴인 이 8괴를요. 위아래로 겹쳐서 만들어지는 요걸 대성괴라고 부르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걸 내괴, 바깥쪽에 있는 걸 외괴라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쌓아서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쪽은 내괴, 위에는 외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괴는요.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전, 선천, 안, 생장, 창조, 주, 나 이런 의미가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요 상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여기가 오전이었다면 여긴 오후, 여기가 선천이었다면 여기는 후천. 이 놓는 순서가 여기가 먼저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었다면 여기는 박, 여기가 생장이라면 여기는 쇠퇴, 여기가 창조라면 여기는 해체, 여기가 주라면 여기는 객, 여기가 나라면 바깥쪽에 있는 여기 상계는 상대방이 되는 거죠. 대유학당에 이 유기의 배속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요 각각의 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라면 맨 아래쪽에 가장 낮은 백성들이 되는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하급관리, 더 올라가면 지방장관, 그 다음 올라가면 더 높은 신분, 그리고 그 다음이 왕의 자리, 그리고 더 올라가면 상왕이 되는 혹은 국사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족, 동물, 인간에도 이렇게 빗대어 갖고 신체 부위에도 이렇게 요걸 대입시켜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자, 예전에 만들었던 책에는 이 연령대를 배치를 할 때 아래에서부터 벽돌 쌓듯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10년 단위로 10, 20, 30, 40, 50, 60 요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나중에 만들어진 책을 보면 단위가 바뀌었죠. 아까는 10년 단위였는데 이제 15년 단위로 15살, 30살, 45살, 60, 그리고 75, 그리고 90 이렇게 연령대가 점점 올라갔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천부학당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는 12년 단위로 마지막이 72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나이는 어차피 6개로 구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좀 있으면 100살은 다 기본적으로 살고 다 100살 넘기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20년 단위로 쪼개겠죠. 그래서 20, 40, 60, 80, 100, 120세까지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진 책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 세상이니까요.